소년원생들이 누군가 앞에서 세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세배입니까? 아이들 머리 조아리게 지금 하는 게 그거 적절한 겁니까? 인권 보호한다는 법무부가 정작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먼저 이런 논란인 것이죠. 자, 김 기자. 추 장관이 어딘가를 방문한 동영상,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법무부가 공개한 동영상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추미애 장관과 김호수 차관이 소년원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세배를 받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추미애 장관이 엄마, 김호수 차관이 아빠 하면서 세배를 받고 햄버거 쿠폰을 이제 세뱃돈으로 주기도 하고요.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 등등을 이제 편집해서 올린 동영상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왜 갔는지 추 장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학생들이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갈 수는 없고 제가 어머니 역할을 우리 차관님께서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고향에 있는 부모님 생각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라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인생은 항상 배움의 연속이고 실현의 연속이고 또 선택의 연속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정으로 이곳에 있건 간에 이것을 나에게 좋은 기회로 반전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새해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돼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에게 세배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기분이 매우 느긋합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소년원을 방문한 영상. 옆에 앉아있는 분은 김호수 법무부 차관. 내일 법무부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저 방문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까 보셨죠? 그 소년원에 지금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세배를 합니다. 근데 이를 두고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는 건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죗값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에게 세배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법무부 영상이 아니라 마치 무슨 정당 홍보 영상 보는 것 같아요. 정치인 출신 장관이 자기 홍보 위해서 도가 지나친 연출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런 비판. 우리 김 교수님은 더 영상 보면서 무슨 생각 드셨어요?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취지는 좀 좋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소년생들이 사실은 이 명절에 어디 가지도 못하거든요. 그리고 명절 분위기도 내지도 못하고.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와서 세배를 하고 또 맞절을 하잖아요. 그리고 밥을 이제 떡국을 같이 나눠 먹고 이런 취지까지는 저는 다 좋다고 봐요. 문제는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거는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왜 이걸 띄우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소년원생들이 저기 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어떤 일종의 이제 그런 장면들 이렇게 해서 서로 명절을 같이 나눠보자는 그런 취지는 저는 별로 나쁘지 않다. 좋게 바라봅니다. 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소년원은 그게 어떻게 보면 학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경기도 의왕에 있고 모 고등학교라고 지금 불리우는 실질적인 학교입니다. 그런데 추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기 고봉중고등학교가 나오네요. 그게 학교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부모님들한테 가서 절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추 장관은 정말 절을 받아서 흐뭇하고 무흐하겠지만 당장 거기에 절하는 친구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저는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기도 하고요. 거꾸로 저렇게 해서 얼굴을 가렸습니다만 실제로 아는 사람이 저 동영상을 보면 저거 누구네? 거의 특정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과연 저것이 인권 보호, 개인의 명예 보호에 위해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법조인 입장에서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시다시피 절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효도, 동양적, 한국적 가치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소년원이나 이런 데서는 기본적으로 인권, 보편적 가치가 있는데 효도적 가치와 이wan 인권이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일치할 수 있을지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 모습 속에서 굉장히 가부정적이고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동양적인 가치를 본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했죠? 인권. 그렇게 인권을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피의자 사실 외부로 공표도 하지 말라던 그 분들이 얼굴만 가려서 저렇게 소년원에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과연 행동과 말이 일치하는지 정말 국민들이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최진영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침
그러니까 이번 이 소년원 방문 동영상이 추 장관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과 뭔가 배치되는 행보 아닙니까? 이런 논란이 또 좀 불거지고 있죠, 김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추 장관이 평소에 무엇을 강조해 왔느냐, 여러 가지 행사에서 했던 발언들을 살펴보면 인권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오늘 대한민국 검사로서 첫발을 내딛게 된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인권보호기관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의 밑거름일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인권을 강조하던 추미애 장관이 김한규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아무리 취지가 좋았다고 해도 이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부적절했다. 가서 방문하고 취지는 좋았지만 이거를 영상을 통해서 공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또 소년원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즐거워했다. 인권 보호를 위해서 아이들 얼굴을 가리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부적절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추 장관님께서 인권을 주장했는데 소년원 방문 저런 거 그냥 조용하게 행보하시는 게 그게 인권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마치 자랑하듯이 영상 올리고 하는 거는요. 추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인권 보호와는 배치,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각의 비판이 나오는 것이죠. 조 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지가 지금 40일이 좀 지났습니다. 40일 동안에 인권을 계속 강조했어요. 인권, 검찰이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강조한 인권이 누구의 인권입니까? 조국 전 장관 같은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강조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불만이 나왔던 거예요. 검찰에서 강조하는 인권은요, 피해자라든지 국민의 인권입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보다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강조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재소자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추미애 장관이 정치를 시작한 것 15대 국회 때 김대중 총재에 의해서 발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라든지 소년원 정례 방문을 한 대통령이 바로 DJ예요. 아, 그래요? DJ 대통령이요? 정례적으로 소년원 가고 교도소 가고. 왜냐하면 민주화 운동 때문에 교도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재소자의 인권 점검을 위해서 정례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소년원 재소자들이 청와대에 처음으로 초청된 것도 DJ 때였어요. 그런데 단 한 장의 사진도 없습니다. 왜? 바로 재소자의 인권 차원에서 카메라 영상은커녕 사진 한 장도 없어요. 과연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이 DJ 때부터 정치를 제대로 배운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영상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입니다. 김오수 차관? 왜요? 왜냐?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도 법무부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이 대외 행사를 할 때 차관은 법무부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외부 행사를 갈 때 대통령 비서실장이 반드시 청와대에 남아있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제가 법무부에 물어봤습니다. 김오수 차관. 법무부 장관이 대외 행사할 때 차관이 동행한 적이 있느냐?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김오수 차관은 검사 출신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지 의견, 반대 의견 하나를 내지 못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요. 김오수 차관이 재소자에게 이런 이야기도 묻습니다. 졸업식 할 때 어머니도 오셔? 이렇게 물으니까 수감자가 머뭇거리면서 잘 모르겠다고 답하는 영상이 영상에 나와요. 왜냐? 이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은 편부 편모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검사 출신이 어떻게 이런 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자격이 없다는 얘기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추미애 장관이 저 법무부 동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한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죠. 김 기자, 여기에서 오늘 추 장관 무엇을 역설했다고요? 그동안 논란이 좀 최근에 많이 됐던 공소장 비공개 결정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 문제 등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특별히 이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 문제에 관련해서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종전에 보면 수사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수사를 했으면 이거 반드시 기소하지 않으면 체면이 안 살죠. 그래서 그런 독단이나 오류를 좀 줄일 그런 제도 방안을 고민을 할 때다 하는 거고요. 현재 상태로는 좀 조직적인 반발도 있는 것이고요. 이제 모든 개혁은 누군가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국민 중심으로 놓고 볼 때는 이 개혁의 방향이 옳다는 것이고 풀어내야 될 과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검찰 죽이기는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권력의 망나니 칼집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몰락의 각본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심재철 원내대표 망나니 칼춤이다 하면서 추미애 장관을 가리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추미애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거 누군가는 싫어하겠지만 옳은 개혁이다 이렇게 오늘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요 21일에 검사장 회의를 하잖아요. 예. 그 이후에도 후속 검사장 화상 회의라든지 일반 검사들과의 간담회 등을 연이어 마련해서 좀 검사들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하는 그 검사를 분리시키겠다는 추미애 장관 그 주장을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그 주장을 이어간 겁니다. 오늘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에 이어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저 보세요. 굉장히 거칠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경찰총장 죽이기는 이성을 이겁니까? 완전히 상실한 권력의 망나니 칼집입니다. 추 장관을 저렇게 향해서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어요. 당시에 그 발언을 듣는 추 장관의 표정. 그러니까 추 장관이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의 도마 위에 올라 있는 것이고 오늘 국회에서는 이제 이런 풍경까지 연출이 됐고 추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겠다는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말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국회의원 심재철은 추미애 저격수이고 또 법무부에 있는 또 다른 심재철은 또 추 장관의 호위무사인 것이 좀 흥미로운데요. 내용 즉슨 전체적인 어떤 법조인의 틀에서 봤을 때는 추 장관이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문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헌법과 그에 따르는 그 검찰청에 보면은 검찰 같은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같은 경우에도 검사는 소추관이다라고 합니다. 수사를 하지만 실질적인 검사의 역할은 또 소추하는 기소가 검찰의 본령이다라고 법에 그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하는 것은 전혀 손대지 않고 법무부 내지는 대검에 있는 훈령이나 행정 규칙을 가지고 그 상위법을 억지로 뜯어 고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과연 법을 지키려고 하는 법무부 장관이냐. 그렇기 때문에 법이 없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비판이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그 모레 다가오는 검사장 회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오전부터 10시부터 해서 오후까지 이른바 끝장 토론한다라고 했다가 내부에서 비판이 있고 하니까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무슨 어떤 그 회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7년 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회의에서 좋은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오히려 17년 전에 있었던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 검사와의 대화에 있던 그런 험악한 장면이 또다시 연출되지 않을까 싶어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 상당히 걱정되는 바가 큽니다. 예, 당초에는 모레입니다 벌써. 이제 금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검사장 회의가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으로 축소가 됐고 그 회의가 끝나면 같이 추 장관과 검사장들이 저녁 식사 만찬을 하는 일정으로 변경됐다는 거죠. 이건 정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조 부장 말씀 좀 듣고요. 예. 네, 우선요. 수사를 왜 하죠? 바로 기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나쁜 짓 한 사람, 공공의적, 거악, 수사 왜 합니까? 기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취재하는 기자, 기사 쓰는 기자 분리해야 되나요? 진료하는 의사, 수술하는 의사 분리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어준 씨 방송 프로그램에 나옵니다. 장관이. 이런 거 기자 간담회 대신 왜 문재인 정부의 참모들은 항상 김어준 씨 프로그램에 나와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자, 오늘 말이에요. 현직 부장판사, 그러니까 현직 법관이
대통령을 향해서 소셜미디어에 무언가 글을 올렸는데 이게 굉장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김 기자, 어떤 내용이죠? 네,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요, 문 대통령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 그러면서 조국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음모론적인 설계를 감행하고 실천한 장본인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네. 파문이 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SNS 글을 삭제했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 판사가 이 글을 쓴 다음에 좀 후회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후회는 한다라는 뭐 그 심경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긴 했으나 소셜미디어에 현직 법관이 처음으로 대통령 하야를 소셜미디어에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것이죠. 전직 법관이 아닙니다. 현직에 몸담고 있는 법관. 우리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부적절하다고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모두 다 하야를 얘기하려면 그에 준하는 많은 과오들이 실질적으로 대통령에 의해서 범해진 것들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저렇게 자신의 어떤 감정의 기준을 두고서 하야를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뭐 일개 개인이 아니라 현직 판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이 주장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이유가 뭐죠? 키워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할 의지가 없다. 이거였습니다.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자진적으로 하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 의견과 달리 그 당시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 확정됐습니까? 그때도 기소됐는 그 시점에 이제 거의 그걸 가지고 이제 탄핵을 했는데 현재의 법조인들 특히 진보 법조인이 보기에도 현 정부의 이와 같은 그 전체적인 그 국정 운영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돌직구를 날린 것 같은데요. 스스로 철회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가 눈여겨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누던 중에 김호수 차관, 그 법무부 동영상이 있었죠. 소년원 방문. 김호수 차관이 그 아이들에게 편부모 관련된 발언이 있었다라는 게 아마 저희 토크 중에 잠깐 거론이 됐습니다만 그건 저희가 뭐 어떤 확인할 방법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 조금은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김민지 기자가 준비한 오늘의 순간 포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